안녕하세요. 패션캐드 임자람입니다. 오늘 5주차에서는 사진 성형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뭐 얼굴 고치는 거 포토샵이라면 당연히 눈 키우고 턱 깎고 할 줄 알아야겠죠. 네, 그런 기능들, 다리 늘리는 기능, 피부 보정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패션캐드에서 빠질 수 없는 패턴 등록하는 법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패션 디자인, 뭐 텍스타일 디자인 공통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니까요. 오늘 5주차 영상도 꼼꼼히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일부터 열고 시작할게요. 컨트롤 O 하시고요. 패션캐드 5주차 다운받은 대로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성형입니다. 네, 우리 포토샵 배웠다면 눈 키우고 턱 깎고 피부 보정하고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피부 보정하는 것부터 좀 볼게요.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열어보면 와, 이렇게 예, 남자 얼굴 정면이 딱 나올 거예요. 피부를 보면요. 눈은 좀 이렇게 가려요. 우리 부담스러우니까 쳐다보는 것 같아. 요런 점들 가끔 사진을 찍고 나면 우리도 이렇게 점이라든지 뾰루지라든지 이런 걸 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에요. 브러쉬가 이렇게 사이즈를 점과 비슷한 사이즈로 놓으면요. 여기를 띵 클릭했을 때 주변에 있는 픽셀이랑 이 브러쉬 사이즈 안에 있는 픽셀을 믹스를 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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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간단하게 뾰루지나 점 같은 거 간단할 때예요. 이런 걸 없앨 수 있는 툴이에요. 근데 막 정말 막 그 주근깨가 심하다든지 점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이걸로 하기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점이 몇 개 없는 경우에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보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이고요. 수정본이에요. 피부가 이렇게 좀 깨끗해진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스팟 힐링 브러쉬는 이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이번엔 소녀 1번을 한번 열어볼게요. 와, 되게 굉장히 귀여운 주근깨가 있는 소녀 얼굴이에요. 스팟 힐링 브러쉬는 제가 클릭 하면 점을 없앨 수 있다고 했는데 주근깨처럼 이렇게 많을 때는요. 이렇게 클릭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막 되라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피부결이 달라지면서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라리 이럴 때는 스팟 힐링보다는 힐링 브러쉬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힐링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Alt를 누른 후에 소스가 될 부분을 찍어달라고 나와요. 이거는 그나마 여기 좀 깨끗하죠. 여기를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가 지금 저 관형 모양인데요. Alt 누른 상태로 깨끗한 피부 한번 찍어주시면요. 그 피부가 지금 십자 모양 보이시죠? 요렇게 그 피부가 이렇게 믹스가 되는 거예요. 현재의 픽셀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우스가 잘 안 보여서 제가 휴대폰으로 따로 촬영을 해볼게요. 그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고요. 대괄호로 조절할 때 브러쉬랑 마찬가지예요. 대괄호로 이렇게 사이즈 왔다 갔다 여는 거, 닫는 거 조절하실 수 있고요.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양옆으로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빨갛게 표시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계속 뜨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Alt를 눌렀는데 Alt가 다른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얘가 헷갈려 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브러쉬 사이즈 이렇게 조절을 했으면요. 문지르시면 돼요. 그러면 작은 것들은 클릭 하면서 없애실 수 있고요. 브러쉬만 보세요, 이번에는. 그리고 힐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요. Alt를 누르면 마우스가 이 모양으로 변해요. 소스를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딸깍 클릭을 하고 나면요. 제가 이쪽을 문지를 때 원래 찍었던 부분에 십자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 부분의 피부가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의 피부가 이식이 된다라기보다 저 부분에 있는 픽셀이랑요. 지금 제가 문지르고 있는 여기의 픽셀이 섞여요. 믹스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 십자가에 있는 부분 피부랑 이 동그란 브러쉬가 있는 부분의 피부가 믹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것보다는 클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소스를 찍고 데데데데 찍고 데데데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한 요쯤을 소스로 사용하려고 여기를 찍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가 저쪽에 있죠? 십자가가 움직이면서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너무 계속 문지르는 것보다는 Alt 누르고 한번 찍고 다시 Alt 누르고 다시 찍고 다시 Alt 클릭 Alt 클릭 Alt 클릭 Alt 클릭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 컴퓨터 화면으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마우스탑 보셨죠? 넘어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Alt 누르고 클릭 Alt 누르고 클릭 Alt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힐링 브러쉬 툴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Alt 누르고 소스 잡아 놓은 다음에 클릭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할수록 늘어요. 그 우리 사진관에서 사진 보정 해주시는 분들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들 그것만 하고 있어서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했을 때 나는 왜 자연스럽게 안 되지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어디를 소스로 찍고 어느 쪽을 어느 정도 브러쉬 사이즈로 문질러야겠다. 이게 감이 잘 안 오면 당연히 명암 같은 데가 잘 안 맞아서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해요. 저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꼬맹이는 원래 요랬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애기 사진 보정하는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본 이대로 두고 컨트롤 J 하나만 해놓고요. 여기 필터에서 블러해 보시면요. 여기 다 브러쉬 블러 툴처럼 뭉질뭉질해서 이미지가 좀 뽀얗게 되는 툴인데요. 여기 보시면 블러 툴, 샤픈 툴, 스머지 툴이라고 있어요. 이 블러 툴은 간단한 피부 결 보정해 줄 때,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해볼게요. 이렇게 픽셀을 좀 뭉개는 툴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좀 맑게 보정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 비교해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선명하고 여기는 뽀얗게 됐죠. 이걸 피부에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콧구멍에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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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샤픈 툴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미 이렇게 뭉개진 거에다가는 해도 원본처럼 선명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픽셀을 선명하게 하는 대신에 깨지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하면 선명해지지만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선명해지지만 계속 문지르면 픽셀이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점들로 표현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좋다기보다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이 왜 예전에 우리 눈 밑에 빨강 눈 밑에 펄 화장 했을 때 있죠. 그거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좀 응용하는 건데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성형 툴, 화장 툴 할 때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래 펄 뿌린 것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펄 같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뭘 얘기해 주려고 했냐면 여기 필터에서 블러를 보면요. 이게 다 블러 툴이에요. 블러 아예 한 차이가 보이세요? 이렇게 해놓고 볼까? 선명하죠?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야 될 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고요. 또 많이 쓰는 게 가우시안 블러. 이건 다 알고 있죠. 이미지 뿌옇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 그리고 애기 사진에다가는 서페이스 블러를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레디어스로 어느 정도 번지게 할 건지 수치 조절하고 스레졸드로 그림처럼 그 왜 애기 사진관에서 막 애기 돌사진, 백일사진 막 걸어놓고 홍보하는 것들 거의 이 서페이스 블러를 사용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래 이런 그림을 이런 식으로 부드럽고 뽀얗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페이스 블러도 몽환적인 느낌 표현할 때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닫고 2개 해봤고요. 이걸로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피부 보정하는 거는 사실 요거 2개면 거의 다 해요. 근데 패치 툴도 해봤죠. 배경 보정할 때 했는데 피부 보정할 때도 사실 많이 써요. 여긴 이분은 피부 보정할 게 없네. 여기 콧구멍을 하나 해볼까? 지저분한 데를 잡고 깨끗한 데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이쪽이 막 지저분해요. 근데 이쪽은 깨끗해요. 그럴 때 한 번에 잡아서 옮겨주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텐트 어웨어 툴도 해봤죠. 이렇게 있는 거를 옮기는 기능. 구멍이 하나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레드 아이 툴은 눈을 빛 받으면 눈동자가 빨갛게 되죠. 그거를 까맣게 돌려주는 기능인데 사실 이건 눈을 인식하는 툴이 아니라 빨간색을 까맣게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즘은 눈이 빨갛게 나오는 사진이 거의 없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파딜링부터 레드아이 피부 보정이나 간단한 사진 보정할 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턱 깎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이분은 턱이 좀 긴 편이고요. 여기 광대가 좀 도드라져서 라인을 좀 정리할 건데요. 메뉴바 필터에서 리퀴파이라는 기능을 쓸게요. 리퀴파이 보면요. 이거 손가락으로 미는 툴이에요.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 왕 하면 이렇게도 늘릴 수 있어요. 왕 왕 왕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쁘게 하고 싶으실 테니까 브러쉬 사이즈를 미세하게 조절을 하셔서 광대가 도드라진 부분을 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도 판판하니까 턱 끝에 보형물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만져주시면 됩니다. 베이비 페이스가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턱을 다듬을 수 있고요. 눈에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브러쉬 사이즈를 눈이랑 비슷하게 맞춰서 픽셀을 밀어주는 거예요. 대신 밀 때는 눈동자 보정할 때 특히 사람이 눈동자가 동그란 모양이죠. 다 찌그러진 눈동자는 없어요. 브러쉬 사이즈를 요래요래 키웠다 줄였다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눈썹이 각이 너무 살았다 싶으면 이렇게 눈썹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픽셀을 만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지금 눈썹을 만지고 있었더니 이쪽 눈이 많이 들렸어요. 이것도 같이 이제 또 보정을 할게요. 내려야겠죠? 여기를. 자, 여기 눈썹이 이제 그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이거. 얘는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오지 마. 그리고 눈동자도 찌그러지지 않게. 그리고 나서 얘로 지워주시면 돼요. 눈썹하고 눈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깨끗했던 공간이 좀 적었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눈썹도 좀 도톰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얇은 눈썹은 요즘 화장이라 그런가? 얇은 눈썹은 좀 왠지 제 생각에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통통한 눈썹으로 수정을 할게요. 머리카락도 잘 펴주세요. 꼬부라져 있으면 티나니까. 라인도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요. 한번 볼까요? 와, 되게 부드러운 인상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전체 좀 균형 맞춰주고 눈 사이를 좀 떨어뜨려야겠어요. 여기가 가까우면 오, 된 것 같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코도 좀 이렇게 옆으로 컸으면 좋겠어. 균형이 맞게. 자, 됐고요. 요거는요, 원래대로 돌리는 툴이에요. 근데 나 원래대로 돌리는 게 좀 아까우니까 쉬운 부분을 할게요. 이렇게. 원래대로 돌리는 툴. 원래는 얼굴이 이렇게 길었네요. 다시 맞춰야지.
네, 첫 번째는요, 픽셀을 밀어주는 툴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대로 돌리는 툴.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스무스 툴이라고 해서 약간 좀 보이세요? 픽셀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밀리는 그런 기능인데 얘는 C식부터 추가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많이 쓰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원래대로 좀 돌렸어요. 같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올려주고. 자, 그리고 얘는 그 회오리를 만들어주는 툴, 머릿결 펌 같은 거 좀 꼬불땅꼬불땅하게 만들 때 해주는데 지금 이분은 머리가 원래 꼬불땅거리니까 이런 식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픽셀이 이렇게 심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쓸 때 그냥 크게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Alt를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도 돌릴 수가 있고요. 얘는 오목하게 만들어줘요. 눈, 코, 입, 눈 사이 이렇게 모아줄 때 이렇게 쓰는데 원래대로 돌려놓고 얘는 볼록하게 만들 때 눈에다 해볼까요?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입술 좀 통통하게 하려고 입에다가 이렇게 쓴 거고요. 얘는 오목한 툴, 얘는 볼록한 툴. 좀만 다듬을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밀리고 아래로 밀면 위로 밀리고 하는 툴인데 이런 건데 잘 안 써요. 그래서 성형할 때는 필요 없는 툴. 요거랑 요건 아까 했고 이건 뭐 이렇게 끌고 다니는 툴이고 얘는 확대하는 툴인데 잘 안 쓰겠죠? 우리 단축키 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능들로 제가 요 분을 성형을 좀 해봤는데 이마도 왠지 넓은 것 같아요. 이 리키 파일을 수업 시간에 나가고 나면 다들 본인 사진 언젠가 이렇게 갖다 가서 삼매경 빠져요. 막. 수정하려고. 이렇게. 여기를 좀 키워야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겠죠? 좋아. 그리고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정을 하고 나면요. 밀려서 아무래도 이렇게 픽셀이 안으로 밀려서 사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살짝씩 끌어당겨서 이렇게 채워주세요. 자, 그러면 자스민 같아. 알라딘. 예뻐진 것 같아요. 눈이 너무 크긴 하지만 내 맘이야. 자, 이렇게 원래 이랬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형하는 툴 알아봤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자 사진도 있고 여자 사진도 있고 뭐 이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하나만 더 해줄게요. 이렇게 얼굴이 너무 예쁜데 팔이 통통한 것 같을 때 몸매 보정에서도 리키 파일을 쓰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J 하나만 해놓을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리키 파이로 이 팔을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서 팔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팔뚝을. 어마어마한 기능이지. 포토샵은 위대해요. 그리고 가로로도 밀어서 이쪽도 조절해주고. 연예인 팔뚝이 되고 있어요, 이제.
배경이 저렇게 밀린다고 했죠? 손목도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는 배경도 이렇게 끌어다가 메꿔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좀 고정을 해 놓을까요? 밀리지 말라고. 그리고 밀어줍니다. 그래서 사진 아예 애초부터 아싸리 보정할 생각이시면 단색 배경에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을 때 배경 거의 단색이죠. 왜냐면 무늬가 있다 보면 몸매 보정할 때 뒤에 무늬까지 왜곡이 되기 때문에 티가 잘 나. 이렇게 손목은 조금 더 가늘게. 네, 이렇게 해주고요. 몸통도 조금만 밀게요. 전체적으로. 오케이. 자, 이제 볼까요? 원래 이랬어요. 되게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우람해 보이죠? 처음에도 그렇게 뚱뚱한 분은 아니었는데 얘랑 비교했을 때 우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몸매 보정하실 때나 얼굴 보정하실 때 픽셀을 밀어야 될 때는요. 메뉴바 필터에서 리퀴파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뿅뿅. 됐다. 뿅뿅.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성형 기능 봤고요. 열어보기나 할게요. 이분을 보정해 보셔도 좋고요. 이 남자를 보정을 해보셔도 좋아요. 여자든 남자든 편한 걸로 시간 되실 때 꼭 연습하셔서 나중에 실제로 사용을 하시게 될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성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O 해보시면 여기 트랜스폼 폴더가 있어요. 우리 컨트롤 T 했을 때 프리 트랜스폼 바운딩 박스가 나왔던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은 다리를 한번 늘려보려고 제가 넣어 놓은 사진이에요. 1번 사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사진을 열어보면 뭐 일단 다리는 그래도 길긴 길지만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도화지가 먼저 늘어나야 되는데요. 컨트롤 J를 해놓고 사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늘릴 거예요. 크롭 툴을 이용할 거고요. 도화지 흰색으로 늘어나라고 배경색 흰색 해놨어요. 사실 흰색이 아니어도 돼요. 어차피 가려질 거라서. 도큐멘트를 늘려주시고요. 이 끝까지 다리 안 늘리셔도 돼요. 나중에 또 자르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레이어 1번을요. 선택을 하고 사각형 마퀴 툴로 늘리고 싶은 만큼 잡는데 보통 무릎보다 살짝 위까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컨트롤 T 하셔서 요만큼만 늘리고요. 엔터 하고요. 컨트롤 D로 해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도화지는 다시 크롭 툴로 밀어넣고 엔터 하고 이동 툴 눌러서 크롭 툴을 빠져나가 주시면 다리 늘리기 성공. 원래 이랬어요. 자, 처음에도 다리가 짧은 편은 아니었지만 완성본이랑 비교해보면 뭔가 짧게 느껴져요. 종아리가 훨씬 더 길어졌죠. 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컨트롤 J에서 사진 만들어 놓고 크롭 툴로 도화지 늘려 놓고 다시 레이어 1에서 마키 툴로 잡아서 늘리는 거.
그럼 다음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J에서 사진을 만들어 놓고 백그라운드를 크롭 툴을 이용해서 늘려주시고요. 다시 레이어 1번을 선택해서 사각형 마퀴 툴로 이 정도가 되겠죠? 요만큼 잡아서 컨트롤 T 바운딩 박스 생기면 와 엄청 다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대충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만큼 잡아서 컨트롤 T 한 거 엔터 해서 바운딩 박스 없애고 컨트롤 D로 선택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크롭 툴로 맞춰서 엔터 해주시고 이동 툴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다리가 좀 전에 모델들보다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얘를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J를 해주고 레이어 1번 생기면 백그라운드를 살짝 늘려놓고 레이어 1번으로 가서 무릎까지 잡아야겠네요. 스커트가 있어서 컨트롤 T를 하고 늘려주시고 엔터 컨트롤 D 크롭 툴로 이렇게 맞춰주면 됐는데 저 지금 한 단계만 더 할게요. 힐까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다시 요만큼만 잡아서 컨트롤 T 엔터 컨트롤 D 자 그러면 다리만 늘어나고 힐은 원래대로 돌아와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 오픈 상태 지금 상태 여기 종아리 부분만 쭉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프리트랜스폼을 가지고요. 아까 2교시에 진행했던 성형 툴이랑 막 섞어서 쓰시면요. 이렇게 얼굴도 예뻐지고 다리도 길어지고 팔도 날씬해지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닫고 프리트랜스폼 툴을 이용해서 다른 걸 뭘 할 수 있는지 또 볼게요. 이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동 툴 선택하고 별건 아니고요. 일단 얘의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 1282에 1920 그러면 얘보다만 크면 되니까 한 2000에 3000으로 도큐멘트 하나 열고 시작할게요. 컨트롤 N 2000 픽셀 3000 픽셀 해상도 72 RGB 화이트 오케이 해주셨고요. 네, 여기에다가 갖다 붙일게요.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그럼 가운데에 붙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로드 셀렉션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했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걸로 한번 똑같은 사이즈의 사각형을 만들게요.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클릭해서 이렇게 로드 셀렉션이 됐고요. 또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추가 버튼 눌러서 밑으로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제 전경색은 블랙이죠. Alt 딜리트해서 까맣게 칠했지만 여기서는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 레이어 1번이 가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컨트롤 D로 해제해 주시고요. 이 레이어 2번을 톡톡톡 방향키를 이용해서 꺼낼 거예요. 자, 지금 이 방향키는요. 이동 툴일 때만 쓰실 수 있어요. 다른 툴을 선택했을 때는 방향키를 아무리 눌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향키는 이동 툴일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그림자를 이제 오퍼시티 값으로 넣어보고 가우시안 블러도 넣어서 좀 뽀얗게 만들어 줄게요. 메뉴바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하셨으면
저는 12.7 줬는데 뭐 수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정하면 돼요. 오케이. 너무 진하니까 오퍼시티도 여기 오퍼시티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벽에 붙어 있을 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공중에 그림이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벽에 딱 붙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에 레이어를 선택을 했고요.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다가 붙여볼 거예요. Alt Ctrl Shift N 해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사각형 마퀴 툴을 이용해서 요만큼을 잡았어요. Alt Delete에서 지금 제 전경색 블랙을 칠했고 Ctrl D로 선택 해제했어요. 폴리고날 라소 툴을 이용해서 삐쭉삐쭉 잘라낼 거예요. 반듯반듯 쉬프트로 이렇게 왔고요. 이 다음부터는 우리 스카치 테이프 꼬다리 이걸로 자를 수 있죠. 뿅 됐으면 딜리트 컨트롤 D 여기도 똑같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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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을 잡아놓고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할까요 그냥? 딜리트 컨트롤 D 자 그러면요 얘를 컨트롤 T를 해서 컨트롤 T는 회전을 하실 수도 있죠.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이어 스타일 잠깐 쓸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오퍼시티는 투명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하면서 밑에 있는 필 값도 투명하게 하는데 잘 안 써요 했어요. 지금 안 쓴다는 거였고요. 오늘 요 스카치 테이프에서는 필 값을 쓸 거예요. 제가 그림자를 만들 건데요. 아까는 이렇게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직접 그렸죠. 이번에는 이 레이어 3번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이렇게 뜨면 드랍 섀도우를 체크할 거예요. 이것도요. 앞에만 체크를 하면 여기가 안 바뀌어서 수치를 바꿀 수 없는데요. 이름을 클릭해서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되면 여기를 수정해 주실 수 있어요. 앵글은 그림자의 각도예요. 그림자의 각도. 우리 아까 이 먹을 거, 이 사진의 그림자를 오른쪽 하단에 넣었기 때문에 얘도 오른쪽 하단에 둘 거예요. 그리고 디스턴스는 그림자를 얼마나 떨어뜨릴지를 결정하는 건데 일단 5 해볼게요. 그리고 스프레드는 그림자를 얼마나 뚜렷하게 사용할 건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안 쓸게요. 사이즈는 그림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블러 같은 걸로 얼마나 많이 번지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스카치 테이프는 딱 붙어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한 3 정도 놔주시고요. 사이즈도 디스턴스랑 비슷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303 놨어요. 이 레이어 스타일 다른 기능들은 제가 이것만 나가는 날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드랍 섀도우로 그림자를 넣을 수 있고 앵글은 그림자의 각도, 디스턴스는 그림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스프레드를 쓰면 그림자가 이렇게 뚜렷해진다는 거 지금은 0이고요. 사이즈는 웬만하면 디스턴스랑 같은 수치를 쓴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한 40% 정도 놔주시고 오케이 했어요. 자 이제 오퍼시티랑 필값의 차이를 좀 볼게요. 오퍼시티는요 투명해지는 거라서 그림자까지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요. fx가 생겼는데 이거는 레이어 스타일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펙트 효과가 들어갔는데 드랍 섀도우가 들어갔습니다. 잠깐 눈을 감기면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오퍼시티는 이 fx, 레이어 스타일까지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필값은 이 썸네일에 있는 것만 투명하게 만들어서 레이어 스타일은 살려주는 기능이에요. 얘를 빼면요. 지금은 잘 티가 안 나지만 점점 티가 나죠. 이런 식이에요. 필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검정색은 완벽하게 투명해졌지만 우리가 넣었던 그림자는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필값을 너무 투명하면 안 되니까 한 5% 정도 넣어 보시면요. 꼭 스카치 테이프 붙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Alt로 복사를 하면 하나가 더 생기죠. Ctrl T를 해서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붙여주시면요. 그림자가 뭔가 좀 이상해 보일 거예요. 보시면 얘도 그림자가 있지만 얘보다 훨씬 더 뭔가 연해 보이고 방향도 이상해 보여요. 왜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FX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드랍 섀도우에서 이 앵글이 그대로 120이에요. 방향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스카치 테이프의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림자도 살짝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를 돌리면요. 뭐 나는 물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네, 바꿔야지 하고 나서 보면요. 얘까지 같이 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요거예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를 해주시면요. 저 그림자까지 싹 모든 여기 들어있는 모든 레이어 스타일의 앵글을 바꾸겠다, 똑같이 가겠다가 돼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빼주시고 각각 조절해서 원하는 대로 수치를 만들어서 전 이번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왼쪽 하단에 놓을게요. 오케이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자 똑같이 이렇게 진하기가 비슷해졌죠. 이렇게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마퀴툴이에요. 여기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레이어 추가, 사각형 마퀴툴, 검정색을 칠하고 저 대충 자를게요. 폴리고날, 이 너무 대충인데? 폴리고날 라쏘 툴로 디디디딩딩 잡아서 딜리트, 컨트롤 D. 또 폴리고널 라쏘 툴로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딩 잡아서 딜리트, 컨트롤 D 해제. 이동 툴로 붙여주시고요. 필값을 5%로 낮춰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를 넣고 체크 뺐죠. 원하는 만큼 조절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프리 트랜스폼은 사이즈 조절, 회전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다양한 기능으로 물론 다리 늘릴 때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서 스카치 테이프 같은 모양을 만들 때 회전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 트랜스폼이고요. 또 다르게 활용하는 법 하나 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글씨 하나를 써서 이니셜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글씨를 아직 안 배웠지만 이니셜 하나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예요. T자를 선택을 하고요. 하얀색으로 쓸게요. 옵션 바에서 흰색으로 선택을 했고요. 두꺼운 폰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에리얼 블랙을 쓸게요. 에리얼 블랙이 굉장히 두꺼운 글씨예요. 그리고 글씨 사이즈는 일단 72로 맞춰놓고 따로 또 조절할게요.
L이라고 적었어요. 컨트롤 엔터 해서 글씨를 썼는데 좀 키울게요. 글씨도 컨트롤 T로 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살짝 회전할 거예요. 컨트롤 T로 이 정도 물에 좀 잠긴 것 같은 조형물처럼 만들 건데요.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글씨를 도형으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정도를 지워내야 돼요. 그래야 물에 이만큼 잠긴 것 같은데 글씨는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타입 글씨를 도형으로 만들 거예요. 글씨는 썸네일이 이렇게 T자 모양인데요.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오브젝트 레이어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도형이 되면 다시 글씨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밑부분을 지우개로 지울 건데 지우개 툴을 선택했을 때 이런 땡그란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지 않을 거예요. 물결 모양처럼 좀 찌글찌글하게 지워볼 건데요. 우클릭했을 때요. 팔레트가 뜨죠.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맨 밑에 있는 웬 미디어 브러쉬를 고를 거예요. 자주 사용한다고 했었죠. 클릭 OK해서 브러쉬를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 48짜리 찌글찌글 사각형 모양이 있어요. 48이 아니라 28. 28짜리 더블 클릭해서 골랐으면요. 사이즈를 이렇게 한번 키워 볼게요. 그리고 콩 지워보시면 뭔가 찌글찌글 지워지는데요. 반듯하게 지우면 굳이 이 브러쉬를 선택한 의미가 없어요. 콕콕콕콕 콕콕콕 콕콕 콕콕 해서 좀 울렁울렁울렁 하듯이 지워주는데요. 이거 할 때 또 많이들 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우냐면 이게 대각선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은 반듯하죠. 반듯하게 잠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내셔야 돼요. 그림으로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가 이렇게 되도록. 좋아. 그러면 잠깐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워냈어요. 이렇게 보면 요만큼이 물에 칵 박혀 있는 것처럼 만들었고요. 이제 얘를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밑으로 그림자를. 그러려면 얘를 컨트롤 J에서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들 거고요. 얘를 밑으로 내려도 되지만 그냥 똑같으니까 어차피 같으니까 얘를 그림자로 써도 되겠죠? 헷갈리니까 이름을 그림자라고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블랙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경색을 블랙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그림자 레이어 선택해서 Alt Shift Delete 검정이 됐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 가려놨으니까. 요게 가려놨으니까. 자, 검정 칠했으면요. 컨트롤 T 하고요. 우클릭해서 플립 버티컬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맞추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게 돼요. 요렇게. 자, 근데 그림자가 너무 진하고 또렷하고 어색해요. 그래서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살짝 뽀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2.7을 썼더니 그대로 나왔네요. 한 요 정도. 그리고 나서 얘를 좀 흔들 거예요. 모션 블러로. 모션 블러는 이렇게 흔드는
이렇게 디스턴스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요. 각도는 자유자재로 틀 수 있지만 저는 0도로 놓을게요. 한 이 정도?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난 내용은 오퍼시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림자는 시작점은 진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뿌옇게 잘 안 보이게 되죠. 지우개 쓸게요. 지우개 툴 우클릭해서 리셋을 한번 시켜서 소프트 라운드를 쓸 거고요. 브러쉬 사이즈 조금 크게 만든 다음에 이 끝에서부터 톡톡톡톡톡 쳐주시면 물 위에 둥둥 뜬 글씨, 조형물,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너는 이리 와. 쭉 해볼게요. 타입 툴로요. R이라고 쓸까요? R. 폰트는 영문 폰트에서 우리 서체견본이라고 나오는 건 한글 폰트, 샘플이라고 나오는 건 영문 폰트라고 했어요. 서체견본은 한글, 영문 다 되지만 샘플은 한글은 안 돼요. 영문만 돼요. 그리고 한글 폰트는 기역, 니은, 가나다 순이고요. 영문 폰트는 ABC 알파벳 순이에요. 에리얼 블랙 쓸 거니까 A겠죠. 위쪽에 있어요. 에리얼 블랙 컨트롤 T 해서 한 요쯤에다가 작업을 또 해볼게요. 그리고 얘보다 뒤에 있을 거니까 좀 작게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놔야겠다. 네, 엔터 했어요. 그러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데 글씨는 못 지우니까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해주고 지우개 툴로 웹미디어 브러쉬로 이걸로 꼬물꼬물 지워줬고요. 컨트롤 J를 해서 밑에 거를 그림자가 될 수 있게 이름을 바꾸고요. 변경이 블랙이니까 Alt, Shift, Delete 그림자죠. 컨트롤 T에서 우클릭, 플립 버티칼로 뒤집어서 배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주고 움직여야 되니까 모션 블러 한번 주고 너무 진하니까 오퍼시티 값 주고 다시 지우개를 이용해서 리셋을 시켜서 끝에서부터 톡톡톡톡 지워주시면 완성. 자, 이거 두 개요. 하나씩 잡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데요. 두 개를 중복 선택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링크 레이어 해주시면 고리가 생겨서 하나만 잡아도 이제 링크로 그림자까지 같이 움직이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작게 놓으면 뒤에 있는 것처럼 원근감 주실 수 있겠죠? 얘도 링크 레이어로 묶어서 이렇게 배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가 좀 길긴 하지만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면 외워져요. 글씨를 썼는데 밑에를 지워야 됐어요. 근데 글씨를 지우개로 지울 수 없어서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한 거예요. 그림자를 만들려면 두 개가 돼야 돼서 컨트롤 J를 한 거고요. 그림자는 진해야 되니까 검정을 칠해야 돼서 전경 넣고 Alt Shift Delete를 했고요. 뒤집어야 되니까 컨트롤 T를 해서 플립 버티칼을 해준 거고요. 뿌얘져야 되니까 가우시안 블러, 물살에 흔들려야 되니까 모션 블러, 그래도 진하니까 오퍼시티, 끝부분 지우기 위해서 지우개. 근데 리셋 브러쉬에서 소프트 라운드 써야 되니까 지우개 한번 설정 바꿔주시고
끝에서부터 톡톡톡 지워서 완성시킨 거예요. 순서를 저도 이거 천재가 아니에요. 순서 막 달달달 외우세요 이러면은 막 1, 2, 3 이렇게 외우지 못해요.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해하면서 가다 보니까 쉽게 외워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끄고 다음 폴더 4번 폴더로 넘어가야겠죠. 스탬프 툴 폴더인데요. 이거 사실 별거 없어요. 스탬프 툴. 달걀 한번 꽃부터 볼까요? 스탬프 툴은요. 여기 클론 스탬프 툴을 말하는 거고요. 힐링 브러쉬랑 사용법이 완전 비슷해요. 근데 우리 힐링 브러쉬는요. Alt 눌러서 관역으로 찍은 다음 문지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합성이 되면서 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강이랑 하늘색이 은은하게 섞이는 거 보이시죠? 힐링 브러쉬는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 스탬프 브러쉬는 Alt 누르고 찍으면 아예 오퍼시티 아예 그것만 그대로 똑같이 와요. 이렇게 완전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론 스탬프 툴. 그래서 이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피부 보정, 그 힐링 브러쉬를 썼을 때 약간 이렇게 번지는 부분을 클론 스탬프 브러쉬로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피부에서는 잘 안 쓰고요. 이렇게 배경 같은 거 보정해야 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Alt 누르고 관역이 생기면 띵 찍어준 다음에 요런 데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요. 요런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새 레이어에 꽃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컨트롤 T에서 이렇게 방향 바꾸고 사이즈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아까 제가 요거 오퍼시티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오기도 했어요. 오퍼시티를 충분히 조절하셔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야 될 때, 피부 같은 때 그렇게 해서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달걀 코로나 무서워. 우리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퍼시티 100 해놓고 이 글씨를요 없애볼 거예요. 코로나 물러가라 없어져라 해볼게요. 요쯤을 Alt 눌러서 찍고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밝아야 되는 면이죠. 근데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오퍼시티 값 조절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얘를 조금 낮춰주세요. 오퍼시티를. 그리고 나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Alt 눌러서 찍고 섞어주는 거예요. 흰색도 찍어주고 어두운 데도 찍어주고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십자가 그대로 따라온다고 했죠. 이 클론 스탬프 툴이나 힐링 브러쉬나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피부 보정 같은 걸 한다거나 할 때는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해요. Alt 누르고 클릭 여기도 Alt 누르고 클릭 색깔 섞어야 되니까 클릭 지금 C 하나 없어졌어요. 더 밝은 색으로 섞고 싶으면 브러쉬 사이즈도 조절해 주시고 일단 흰색을 더 덮어 볼게요. 와다다다다다다 Alt 누르고 클릭 여기도 Alt 누르고 클릭 Alt 수시로 눌러서 클릭 Alt 클릭 밑부분 찍어서 색깔 한번 덮어주고 아래 색깔 덮었으면 다시 흰색 부분 찍어서 흰색 부분 찍고 없애주시고 디디디디
이 오퍼시티가 진하면 물론 한 번에 되지만 색깔을 자연스럽게 섞을 수는 없어요. 두두두두두. 두두두.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아랫부분 색으로 덮어라, 덮어라, 덮어라. 다시 흰색을 찍어서 색깔 만들어 주시고 그림 그리듯이 섞어주세요. 아이고. 여기도 달걀, 그리고 이제 중간 색깔. 중간 색깔을 만들어 줍니다. 명암을 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면 달걀. 근데 지금 얼룩덜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들의 질감을 가져다가 붙일 수도 있어요. 어디 질감이 더 자연스러울까? 색깔이. 이거? 이거 쓸까요? Alt 누르고 여기를 찍은 다음에 그림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좀 작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이 십자가가 여기 있는 게 이 까만 개로 넘어가면 여기 찍힐까봐 그래요. 나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질감을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쪽 달걀을 가져오는 게 십자가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코로나 글씨를 지웠어요. 원래는 이런 상태. 밑에가 오렌지 계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만 남고 이렇게 글씨를 지웠습니다. 자, 꽃도 다시 100으로 높일게요. 꽃을 없애는 게 훨씬 더 쉽겠죠? Alt 누르고 여기 찍은 다음에 왜냐면 얘는 명암이 없으니까 명암 들어간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 꽃을 이걸 갖다 붙여볼까? Alt 누르고 이걸 찍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노란 것만 다 없애고 하얀 것만 남기고 이것도 가능해요. 이 스탬프 툴 쓰는 거는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는데 언제 오퍼시티를 10으로 놓고 언제 30으로 놓고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찍으면 얼추 되겠다 하는 게 감이 올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글씨 없앨 때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경우들, 이런 건 좀 쉬워요. 배경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자연물이다 보니까 Alt 누르고 꽃 따라왔죠? Alt 누르고 이런 거 한번 찍어주신 다음에 문질러 주시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지 말고 Alt 누르고 클릭 클릭 Alt 누르고 클릭 클릭 반복해 주시면 글씨 없는 깨끗한 배경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어요. 열기구를 없애실 수도 있겠죠. 복제를 물론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파란 하늘 한번 찍고 없앨 수 있고요. 여기다가 얘를 카피해 볼까요? Alt 누르고 한번 찍으면 이렇게 이쪽에도 만들어 볼까요? 구름이 같이 오겠네? Alt 누르고 한번 찍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기구를 없애거나 다른 거를 복제해서 넣거나 할 때 뭐 배경을 수정한다거나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이 산을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Alt 누르고 여기를 찍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산이 하나 생겼죠? 비교해 볼까요? 원래는 이랬어요. 지금은 이래요. 여기 바뀌고 여기 바뀌고 다시 볼까요?
원래는 이랬고 지금은 이래요. 미묘하게 풍경 바꿔서 써야 될 때 클론 스탬프 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러스트랑 포토샵이랑 패턴은 공통적이에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등록하면요. 이렇게 크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등록하면 이렇게 크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노란 것만 떼내서 등록할 수도 있고요. 파란 것만 떼서 이렇게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땡땡이 패턴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도큐멘트 얘는 이제 닫고 시작할게요. 패턴은 작게 만들어서 큰 화면에다가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단위를 픽셀로 놓고요. 가로 세로 50픽셀, 해상도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뉴 창은 컨트롤 N 해주시거나 메뉴바 파일에서 뉴 누르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대로 OK 해서 도큐멘트 열면요. 굉장히 작아요. 크게 한번 확대를 할게요. 저는 1490%로 보고 있대요. 그리고 자를 꺼내서 자가 없다면 컨트롤 R 하셔야 될 거고요. 우리 이거 기억나죠? 가로 세로. 혹시라도 중앙에 철컥 붙는 느낌이 안 난다면 메뉴바 뷰에서 스냅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요. 우리 쉐이프 툴을 한번 볼게요. 뭐 물론 동그라미 원형 마키 툴로 이렇게 잡아서 Alt 딜리트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아, 깨지는 거 당연하죠? 이거 1490%로 보고 있어요. 원래 100% 사이즈로 보면 깨지지 않았어요. 이거 100% 보기로 넘어가는 단축키 컨트롤 1이에요. 깨지는 거 당연해요. 자, 어쨌든 원형 마키 툴로 안 할 거고요. 오늘은 쉐이프 툴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일러스트 쉐이프 툴과 동일해요. 일러스트 하고 온 친구들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안 하고 오신 친구들은 지금 들어두면 나중에 일러스트 배우실 때 수월할 거예요. 여기서 원형 툴 고를게요. 그리고 옵션 바에서 우리 펜 툴로 할 때는 패스였죠. 눕기를 추출할 때. 모양을 그리겠다 하면 쉐이프예요. 픽셀로 하겠다 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 우리 원형 마키 툴. 원형 마키 툴로 해서 Alt 딜리트 한 거랑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한 건 이게 아니고요. 쉐이프로 놓고 이거 설정해서 그리려는 거예요. 필 컬러는 도형의 색깔, 동그라미의 색깔인데 빨강으로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안 쓰겠다고 빨간색 슬래시 탁 칠게요. 그리고 센터에서부터 드래그를 할 때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탕 그려주시면요. 자, 쉐이프는 알아서 레이어가 생기고요. 펜으로 그린 것처럼 앵커와 패스도 자동으로 생겨요. 자, 그리고 모양을 조금씩 수정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딸깍 눌러주면 핸들이 나와요. 우리 펜툴 할 때 배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릭해서 모양 변형 가능합니다. 클릭한 다음 당겨주시고 클릭한 다음 당겨주시고 하면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패스 셀렉션 툴은 클릭하면 모든 패스가 다 선택이 돼서 이렇게 끌고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썸네일 보시면 앵커와 패스로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일반 레이어죠. 얘는 없어요. 이거는 쉐이프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얘는요. 더블 클릭하면 컬러를 바꾸실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컬러 변경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나는 쉐이프로 놓기 싫다. 그냥 픽셀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우클릭하시면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가 있어요. 우리 글씨를 도형으로 바꿀 때 레스터라이즈 타입 했었죠? 이번에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예요. 눌러주시면 이제 일반 레이어 똑같죠? 요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동그라미를 그려야 하니까 자, 빨간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그렸었죠. 패턴 등록할게요. 메뉴바 에딧 보시면요. 여기 define 패턴이라고 있어요. 일러스트에서는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패턴에서 메이크 굉장히 단계가 길었어요. 자, 일러스트 안 들었던 분들 모르셔도 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메뉴바 에딧에서 define 패턴 눌러주시면 패턴 이름을 정하라고 나와요. 저는 빨간 땡땡이 땡땡이라고 하지 말자. 도트 아니야 물방울 빨간 물방울 패턴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패턴을 등록을 한 거죠? 필요가 없어요. 끌게요. 왜 끄느냐? 이따가 여기 창 많이 열려 있으면 막 헷갈려서 저는 작게 나와요. 막 저 엄청 커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일단 끈 거예요. 크게 볼 거니까 이번에는 500짜리로 10배 정도 사이즈 더 크게 열었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어요. 여기다가 빨간색 도트 넣으려고 해요. 패턴 칠하는 거 우리 알죠? Shift F5 그리고 컨텐츠를 패턴으로 바꾸면요. 여기에 맨 끝에 들어있어요. 더블 클릭하고 체크 안하고 노멀에 100%다 알죠? 오케이 해주시면 빨간색 물방울 무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스트라이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N 해서 작게 만들 거니까 50에 50 해상도 72 RGB 화이트로 열었어요. 자, 그러면 체크 한번 해볼게요. 스트라이프 세로 스트라이프 이렇게 아무데나 하나 잡았고요. 넣고 싶은 색깔 저 레이어 추가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제 맘대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Alt Delete 여기도 자 이렇게 스트라이프 그렸고요. 메뉴바 에딧에서 Define 패턴 그리고 줄무늬 했어요. 여기로 올게요. 레이어는 컨트롤 쉬프트 N 해서 줄무늬 세로 줄무늬 했어요. 자 여기 쉬프트 F5 패턴이죠? 맨 끝에 거 더블 클릭해서 고르고 오케이 해주시면 파란색 시원시원한 세로 스트라이프를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도트 했고 스트라이프 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요 더 간단해요. 여기로 올게요. 처음에 등록했던 곳 도화지 새로 열기 귀찮으니까 맨 처음으로 돌리고 여기 보시면요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고 있어요. GTQ 시험에 꽤 많이 나와요. 커스텀 쉐이프 툴 누르면 옵션바 쉐이프 똑같이 놔주시면 되고 필 컬러 하고 싶은 색 해주시면 되고 스트로크 컬러는 안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아마 처음 여러분들 열면요. 리셋 한번 돼 있을 거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도 요만 할 거예요. 저는 이거를 환경 설정 이거예요. 요걸 눌러서 열었고 요걸 누르고 라지 썸네일로 바꾼 다음에 쭉 키웠고요. 너무 적어서 얘를 누르고 모두 보기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처럼 초기화 시키려면 우리 리셋 브러쉬랑 똑같이 리셋 쉐이프 해주시면 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 가져오시려면 로드 브러쉬 했었죠? 로드 쉐이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이거 할까? 자, 이거를
가로 세로 센터 잡아서 얘를 이렇게 할게요. 이거 엔터 한 번 하면 패스 있고 엔터 한 번 더 하면 패스 없고 엔터 할 때마다 패스 있고 없고 생겨요. 이제 패스 없앴고요. 패턴 등록할게요. 에딧 디파인 패턴, 얘는 빗방울 해주시고 여기로 와서 레이어 추가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N에서 빗방울 이름 지정해서 레이어 추가하고 쉬프트 F5 해서 요거 오케이 해주시면 요렇게 빗방울 패턴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커스텀 쉐이프 툴에 있는 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쉬울 거고 체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체크도 여기서 이거 지우고 여기서 할게요. 사각형 마퀴 툴로 이만큼 잡고 우리 배경을 먼저 깔아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하나 더 그렸어요. 이렇게 네, 그렸으면 이거를 컨트롤 J에서 두 개로 만들고 컨트롤 T를 해서 쉬프트 눌러서 뱅글 돌렸어요. 그 다음에 두 개만 선택해서 오퍼시티 낮춰주면 되죠. 이거를 메뉴바 에딧, 디파인 패턴을 해주시고 파란 체크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에 Shift F5 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체크 패턴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데 사이사이 뭐 도형도 넣으면서 응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이런 사진에서 하나만 떼다가 패턴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O를 해서 이걸 하나 열고 컨트롤 J 백그라운드 눈 감고 흰 배경만 날릴게요. 매직 원드 툴 선택하고 배경이 정확하게 흰색이니까 플로렌스나 이 정도로 놔도 될 것 같아요. 이보다 높으면 이 꽃잎도 흰색과 비슷해서 같이 잡힐 것 같아요. 흰 배경 선택하고 딜리트로 날렸어요. 라쏘 툴을 선택을 했고요. 이거 하얀 걸 해볼까요? 꽃을 잡았어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로 와서 힌도아지로 가서 컨트롤 V. 뭔가 이상하죠? 왔는데 없어요. 자, 되게 커서 그래요. 쉬프트 누르고 팡 줄여주세요. 여기 네모 안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로. 굉장히 깨져요. 당연해요. 이거 894%래요. 이 정도로 지금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럼 패턴 등록해볼까요? 에딧에서 디파인 패턴. 하얀 꽃. 꽃? 하얀 꼬라고 했다. 이거 괜찮죠? 컨트롤 쉬프트 N 하고 꽃. 쉬프트 F5 해서 하얀 꽃 이렇게 뜨죠. 마우스 올려놓으면 꽃. 이렇게 해서 패턴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눈치채신 분들 다 패턴이 일자죠. 좀 대각선으로도 놨을 법한데 다 일자인 거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한 개만 등록해서 얘만 반복을 시켰으니까. 자, 그럼 보통 대각선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얘랑 얘가 반씩 쪼개져야 요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거가 일로 올 수 있게
자, 이거를 해볼게요. 컨트롤 N 할게요. 50에 44래요. 납작하죠? 아까 50에 50보다. 이거 제가 잡는 법 좀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도화지를 백그라운드 놓고요. 컨트롤 A 하면 도화지가 잡히죠. 이걸 컨트롤 C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N을 하면 포토샵에서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컨트롤 C를 했기 때문에 얘를 붙여넣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클립보드에 있는 그 수치가 그대로 잡혀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N. 그러면 그 사진의 사이즈로 도화지를 여실 수 있어요. 오케이 한 다음에 중심이 필요해요. 됐다. 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하고 싶은 걸 고르세요. 여기는 예제는 이걸로 했고요. 나는 이걸로 해야지. 일단 조그만하게 하나를 그려서 여기다가 넣고요. 여기다 놔야겠다. 그리고 Alt Shift에서 하나 더 카피를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색을 바꿨어요. 그리고 센터에다 하나 놓을게요. Alt만 눌러서 하나 놓고 색깔 바꿨고 Alt Shift에서 중앙 탁 걸쳐지는 느낌이 나요. 탁 걸쳤을 때 놓고 얘는 여기랑 색깔 같아야 돼요. Alt Shift. 그래서 여기 지금 딱 여기 잡힌 부분 있죠. 여기에만큼만 이 밖에 나간 부분만큼만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모양을 너무 어려운 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간단한 모양 했으면 그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로 해볼게요. 됐다, 여기다. 자, 이렇게 됐으면 배경도 넣어볼까요? 배경은 이런 색 좋아. 자, 에딧에서 define 패턴 오케이. 여기로 와서 대각선 단풍 했고요. Shift F5에서 뿅 해주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컬러가 다 다른 단풍잎 패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응용 패턴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한번 볼 건데요. 지우고 이번엔 연두색 계열 봄 같은 걸 좀 해볼게요. 그리고 봄이 뭐가 있을까? 나비 해볼까요? 그럼 노란색, 녹색이 안 예쁜데? 진한 색이 예뻐야 될 텐데. 배경을 바꾸죠 뭐. 그리고 나비는 이런 색. 하나 여기다가 놓고 조금 키울게요. 아까 이파리가 좀 작은 느낌이었어. 이동 툴로 놓으면 이렇게 방향키 쓸 수 있었죠? 하나 카피해서 놔주고 색은 이렇게 가운데에 또 하나 놓고
여기 딱 붙어도 상관없어요.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얘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 반토막 요 탁한 나비를 이렇게 아까보다 꽉 채워진 배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비 여기로 와서 큰 나비 됐으면 Shift F5 나비로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꽉 채워진 나비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죠? 이렇게 크게 해서 채웠습니다. 작게 하면 이렇게 작게 나오고요. 크게 하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사이즈 여러분들 맘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패턴은 우리 디자이너 취업하시는 분들 텍스타일 디자인 빼먹을 수가 없어요. 꼭 할 줄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꼭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5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퀴즈를 제출을 할 테니까요. 모두 퀴즈 게시판으로 이동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